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유핑 2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은 왜 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가끔 엄해하거나 뭔가 불만을 품은 사람은 제 정치적 야욕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일찌감치 당 내부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는 저는 출마하지 않겠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 대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당선되거나 예비후보 등록해서 3류 쇼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당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의 이 가치를 알리고 더 나아가서 대선 국면에서 향후 대선 이후 벌어질 문제들을 사전에 짚기 위해서 대선에 나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솔직히 죽을 지경까지 놓여서 병원에 가서 거의 죽을 뻔했죠. 위중증 병실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나왔습니다. 사실 완치되지 않았는데 당 안팎에서 여러 문제가 소란해서 제가 의사에게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보내 달라고 이야기하고 강압적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황장수가 대선 출마를 안 하려고 일부러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윤석열을 지지하자고 했던 사람, 또 그 정리 과정에서 그들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성 정치판에 환멸을 느껴서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제가 정당을 만들었는데 우리 정당에서 기성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지저분한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기성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당 내에서 끝없이 재생산 반복되는 상황을 보고 제가 좋다고 지금 당을 만들고 당원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분들이요. 제가 사이비 종교 한마디 이야기하면 기성 종교가 아닌 분들이 탈당하고 제가 또 이 기득권층을 비판하면 좀 재산이 있는 분이 탈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당을 하면서 제가 이 속을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당 내부에 엊그제 있었던 MBC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선동문구, 결국은 이 스매싱, 뭔가 조선족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낚은 그 전화번호에 속여서 윤석열 탄핵까지 언급되는 그 글을 MBC 청산하자, 심판하자라는 그 글에 우리 당의 방침이 아닌 걸 알면서도요, 그런 글을 올린 사람, 또 그걸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섭섭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끝없이 반복되는가? 중앙당의 간부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고 시도지부장, 심지어 평당원까지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요, 그때는 이제 언제 봤냐는 듯이 안면 몰수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야자로 가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밖에 나가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데는 당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 당을 모르면서 당원으로 들어왔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당은요, 기득권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이 의석을 가진 기득권 정당이나 또 진보 정당 같이 일정하게 적지만 지분을 가진 정당도 아니에요. 아무런 지분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 사회에 변화를 모색해보자. 중산층과 서민이 맨날 정치 사기만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정치, 집 문제, 취업 문제, 독과점 문제부터 이건 이민, 난민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한번 해결해 보자고 만드는 정당입니다. 과감하게 지방자치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내용도 있고요. 서포 15조라는 내용을 책으로 써서 만들었고 그 책에서 우리가 다가올 시대를 예측했습니다. 자, 2년도 더 전에 만든 그 책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세계, 그리고 세계가 점점 이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으로 간다. 그리고 삼각경제로 간다. 경제공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포퓰리즘이 판을 친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모습들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만든 거지만 그 정도로 논리정연하게 퍼주는 파퓰리즘 하나도 없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주장들을 하는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당의 당원들 중에 상당수가 당을 왜 하는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주말에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요, 임의단체가 있고 사회단체가 있고 그리고 정당이 있습니다. 사람의 조직체 중에요. 정당할 때 당은 무리당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어떤 일을 추구한다. 정당이라고 하면 무리를 지어서 정치적인 일을 추구한다.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에서 뜻이 같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변화를 추구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 정당이라고 말을 하면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그리고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그것을 지키는 공식적인 정당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는 한 40여 개의 정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기득권 정당 위주로 만들어져서 새로운 이 개혁 정당이나 혁명적 정당이 뿌리를 내리기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하려고 정당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었다? 흔히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부분이에요. 기성적 관점에서 보면요. 자, 그러면 제가 당을 만들고 이 당을 가지고 선거 때 조금 시끄럽게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은 다음에 이 당과 기성정당 합당해서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개혁적 명분을 보완해주고 서민적이고 중산층 위한 명분을 보태주면서 그걸로 공천을 받는 쪽으로 대다수가 그런 의미에서 기성 정치인들이 당을 만들죠. 근데 우리 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우리가 미래경영연구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임의적 단체와 시민단체의 중간 정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한 20여 차례 이상 연 수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했죠. 전부 합치면 우리 집회에 온 사람이 한 5만 명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5만 명? 아니요. 한 7, 8만 명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집회를 했고 앵그리 블루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공식적인 정당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 속에 브로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끼어들고 잡음이 만만찮았고 집회할 때만 힘이 있고 집회를 하지 않을 때는 이 유지되는 공통적인 어떤 지속성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족하겠다 싶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 당을 만들어서 꾸준히 그 당의 가치와 방향을 알릴 때 언젠가는 이 당이 정치의 뿌리를 내리고 진출하지 않겠느냐, 원내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을 만들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포 15조라는 가치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좀 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도 정당이라면 다른 조직보다는 좀 보호가 되고 또 지속성이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저는 당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정치적 개인적 이해를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을 아십니까? 나중에 이야기해도 될 문제를요. 가끔씩 당에 탈당하는 사람이 저한테 욕을 할 때 이 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이해를 추구한다. 내가 만약에 당의 계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았더라면 돈 벌라고 정당한다고 했을 겁니다. 사입이 종교처럼 만들었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제가 10원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저를 비난할 수 없으니까 정치적 야욕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내가 안 한다고 했으면 목이 칼이 들어와도 안 할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당에서 저는 좋은 분들을 진출할 수 있도록 선대 본부장 역할을 맡아서 미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제가 이 당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목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데 관심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마음을 먹고 집중했더라면 벌써 달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성격에 그런 현실 정치에 적합하지 않은, 타협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또 현실 정치가 제가 배지를 달고 활동하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거기에는 일찌감치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 야욕이 개인적으로 전혀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정당, 아마 세계 정치사에 처음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정당을요 만들어 놓고 대충 운영하는 거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주말에는 파김치가 되도록 이 정당을 제대로 운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을 만든 것은 그동안에 제 방송을 듣고 모인 분들이 시민단체처럼 활동하다가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당으로서 사회개혁을 연속성 있게 그리고 목표가 있게 추구하자고 당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당에 당원으로서 가입하는 의미는 뭡니까? 가끔 가다가요, 툭 하면 당원 탈당한다 내지는 당에다가 이런저런 전화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당원이 무슨 유세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당비 얼마 냈는지 확인해 보면 5,000원 냈거나 역대 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전부 5,000원을 냈거나 10,000원을 냈거나 당비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저하고 똑같이 맞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당의 당은 당규부터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책과 비전 전부 제가 입김이 들어가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당의 당원으로 들어왔으면 저하고 정치적 시각을 같이 하자는 거죠. 거기에 동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논란, 분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보통 작은 정당은 돈 때문에 헤게모니가 발생하고 그리고 돈 때문에 발생한 헤게모니 때문에 내분이 생기고 탈당하고 분당하고 싸우고 고소 고발합니다. 돈이 문제가 없고 제 자신이 야욕이 없다고 하면 저는 이 당은 오로지 헌신과 그리고 당의 발전에 대한 충성으로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당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당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당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당원에 자기가 직접 서명해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고 직업을 기재한 것은요, 내가 이 당의 방향에 나의 영혼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윤석열 지지하자. 대표가 출마 끝까지 안 하려고, 안 뛰려고 병원에 들어갔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윤석열이 지지하자라고 합니다. 솔직히 제대로 된 정당이면 지난번에 제가 끝까지 뛸 수 없었다면 우리 당은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고 당원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죠. 기권도 저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주장을 1도 반영하지 않고 우리의 수많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외면하고 깔아뭉개는 사람을 지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당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이면서 지난 대선에 어떻게 투표했는지요? 지난 지방선거 때는 또 어떻게 투표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원에 가입하는 의미는 적어도 정치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당의 가치를 알고 입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입당하고 나서는 일사불란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나타난 MBC 같은 문제도요. 결국은요. 당원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당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비라는 거는요. 솔직히 정당 공영제라 해서 의석이 있는 큰 정당이나 의석이 몇 석만 돼도 당을 꾸려갈 만한 돈이 정부에서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선거, 대선이 있으면 거기에 또 지원금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1, 2당은 선거에 출마하면 1, 2당은 100% 기존 법정 선거 비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부에서 보전을 받습니다.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1원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끼고 아끼면서 하죠. 카드로 쓴 돈이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이 당이 얼마나 아끼고 절약한다는 게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당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당의 직원의 월급을 주고 간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락수단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이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의 당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의 당원이 한 12,000명 정도 있는데요. 12,000명에 조금 미달될 겁니다. 그런데 당비는 지금 몇 명이 낼까요? 한 1,700~800명 사이가 내고 지금은 그것보다도 좀 더 줄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이요. 물론 경제난 시대에 저는 당원들에게 당비를 내야 당원이라는 부분을 결부시켜서 강조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래경영연구소에 여러분들이 회비를 내달라. 그리고 이 상업적 활동, 제 방송을 통한 상업적 활동, 광고를 갖다가 제 방송에 좀 붙이겠다 이런 사람 나와도 제가 전부 거절합니다.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초창기는 계약을 맺자 했을 때도 제가 거절했어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거니까. 슈퍼챗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정치적인 이런 순수성이 돈에 의해서 좌우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슈퍼챗 받고 했으면 돈 좀 벌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당에 다른 정당에서는 당원으로 가입할 때 반드시 자기 계좌번호를 통해서 자신의 계좌, 은행 계좌에서 당비가 지출되는 부분을 의무로 합니다. 그래서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은 사실상 당원 취급을 하지 않죠. 유령당원이죠. 그래서 당의 모든 의사결정에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은 배제합니다. 자, 우리 당에는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들도 받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야 될 부분이죠. 당원으로서 자신이 조금의 자각이 있다면요,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얼마 전에 제가 불쾌한 소리 했다고 탈당하는데, 그런 사람들 제가 다 물어봅니다. 당비 냈느냐? 대부분이 한 번도 안 냈거나 아니면 역대까지 1년 반이 지나도록 5천원 만원 낸 사람이 전부예요. 자, 그래서 당비라는 것은 어려운 지금 경제 조건이지만은 정당에 들어가서 활동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은 사실상 자기하고의 약속이에요. 당비도 낸다. 한 달 5천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당을 만약에 하는 동안 언젠가 이 당을 해산하는 그 시절이 오기까지 당비를 의무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당비 조항을 의무화하지 않는 유일한 정당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의 수입은 한정될 수밖에 없겠죠. 자, 한정된 수입을 아끼고 아끼면서 봉사와 희생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에서 시도 지부도 사실상 제가 불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중앙당이라 해서 과거의 정당들은 시도 지부에 돈도 좀 주고 당의 위원장들한테 돈도 좀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정치를 청산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당에도 돈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까지 이 돈을 나누어주고 일정하게 그렇게 해서 정당이 꾸려지면 그 월급 받는 사람이지 시도 지부가요. 그게 정상적인 이런 혁명 정당의 시도 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부 그만둔 시도 지부장 한 분은 이런 부분까지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기가 찬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해드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된다라는 시각들이 당에 좀 팽배해지고 있어요. 솔직히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하루에 10분을 관심을 가져도 당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당의 단톡방을요, 지도 지부장님들이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보고 이상한 게 있으면 차단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될 수 있고 또 간혹 가다가 당원들이 조금씩은 들어오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앙당에 가끔 들어오는 당원 외에요, 시도 지부에서 전번에 모집할 때 빼놓고는 당원 한 명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 솔직히 말하면 시도 지부의 그 단톡방에 어떤 글이 실리는지 그걸 독려하고 또 대응하는 이 지부장님들의 활동도 미흡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그 시도 지부장님들한테 이 명칭만 있지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은요, 자발적인 열정이죠. 근데 자발적인 열정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누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당 같은 데서 시도 지부나 또 지역책이나 이런 부분을 맡고 계신 분들은 자발적인 열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빈부나 직위고와 천부적으로 부여되는 그런 조건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지만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고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하시는 거요. 당원을 하시는 거, 당의 간부를 하시는 거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혁명의 노력들이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우리 당도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든 자신이 가지는 열정이요, 자신의 가치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당직자의 의미, 당원의 의미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좀 되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당의 정책의 의미는요, 우리는 서포 15조에 구체화시킨 내용이 당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제 방송에서 그때그때 바뀌는 시절에 따른 전략과 전술을 계속 매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와서요, 밤까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었다면서도 솔직히 앵글쇼의 퀴즈를 못 맞추고 또 제 방송을 들었다면서 당의 가치를 모르고 제가 말하지 않은 숫골들이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숫골 정당에 가셔야지 왜 혁명 정당에 계신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정책은요, 타협할 수 없는 비타협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요, 방송을 열심히 안 보는 거거나 또 더 나아가서 당에 관심이 식었거나 당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당은요, 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딱하게 생각을 합니다. 황장수 지 몸도 지금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데 저런 식으로 가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업보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내가 치러야 될 업보다라고 생각하고 이 당을 제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이왕에 같이 하시기로 했다면 대충 하시지 말고 당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면서 하시고 그러지 못했다면 탈당하시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세상 사람들 다수가 생각한다고 만약에 다수가 생각하지 않은 작은 생각이라고 미리 지레 포기한다면 이 세상에는 조그만 변화도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우리는 혁명정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 dream it
it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난 사람